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날씨가 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그래도 한절기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낮에는 좀 따뜻하다가 일교차가 좀 심해요. 일교차가 좀 심한데 여러분들 더더욱 감기 유의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이 주식 방송 좀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즐겁게 하면 주식하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결국은 또 변동폭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내내 흔들어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 후반에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면서 0.72포인트 빠진 195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요, 제가 전일도 이 방송 그리고 이 방송 말고도 역전의 명수 그리고 증시 큐어보세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590선을 강한 지지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590선이 빠진다면 그것은 다시 반등의 기회라고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금일도 590선 아래로 뺐습니다. 뺐다가 다시 장 막판 들어와서 590선 위를 올려놓는 그 강한 지지대를 형성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오늘 3.4포인트 오른 3.04포인트죠. 593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5.9원 하락한 1097원. 마감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민규 멘토님하고 신기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좀 외모에 신경을 쓰십니까, 조민규 멘토님? 네, 요새 그 예병군 멘토님이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저를 오히려 공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예,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 예. 실적 시즌 통과에 따른 긍정, 우려, 교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긍정적인 측면은 뭐고, 우려적인 측면은 뭡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반등세를 좀 이끌었었던 주역들을 보시면요,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반등이 좀 들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정유 업종이라던가 화학 업종, 그다음에 조선 업종, 그다음에 대형 건설 업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권에 좀 들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업종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우려감이 여전히 좀 그 주가를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철강 업종 내에서도 현대제철이라던가 실적이 좀 잘 나온 종목군들은 그나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지만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또 하락한 모습들이고, 실적을 좀 빨리 발표했었던 종목군들의 어떤 그 우려감들이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안 좋았겠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던 종목군들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아직까지도 실적이 발표하지 안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작년이죠. 작년에 어떤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지나간 것을 보시기보다는 올해 앞으로 어느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 흐름들이 있고요. 반면에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과거에 따른 주가의 실적으로 인해서 지난 과거의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가에서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유가 관련됐었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런 그 예상했던 분석들이 어떻게 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국제 유가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
폭을 좀, 그러니까 하락의 속도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락의 속도가 주니까, 긍정적인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조민기 멘토님이, 빠르게 간파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신견 멘토님, 네. 새로운 모멘텀에 민감한 종목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모멘텀, 뭘 두고 얘기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실적이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또 결정을 하고 있는 장세 흐름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뭔가 주식시장을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될 만한 이유를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NC소프트와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군이다라는 거, 뭐 투자 유치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주가의 수급을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관련된 거래량과 거래대금 관련된 부분은 시장 대비 분명히 주도력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와 관련된 업종군, 조선업종은 약간은 혼조 양상이었지만은 조선과 정유 그리고 건설업종이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할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리고 현재보다는 더욱더 좋은 성장성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점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약간은 자포자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마인드가 조금 완화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현재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실적 개선주라고 할지라도 주가의 방향성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테마 흐름에 있어서도 약간은 현재 테마주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실적과 관련된 키워드가 아닌, 약간 성장성과 키워드가 아닌, 다시 한번 동물성, 백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또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서서히 조금씩 활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거, 역시나 안 좋은 그런 신호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 흐름이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새로운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테마성 재료로 흘러간다면 실제적으로 주가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90선 부분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600선에 대한 부담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그 상단 안에서 각 업종과 종목 테마들만 상당히 좀 가파르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장세 흐름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1950포인트 부분에서 이렇다 할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앞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테마 흐름이라든가 새로운 대안 투자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견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분간은 조정 및 행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신호가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신호가 아닌 주가 하락에 조금의 신호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종목 장세를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기 멘토님도 종목 장세를 보고 계십니까? 매번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요새 같은 경우에야 종목 장세라고 표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면 코스닥에 이제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코스닥 지수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630포인트 전 후반까지는 계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약간은 좀 변형되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코스피 지수 내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좀 이렇게 비참한 모습들을 보였던 종목군들이죠. 화학, 정유, 조선, 건설사,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종목별 차별화도 있겠지만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야 되는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환매라는 건 이제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업종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도 조금 더 나은 종목군들의 어떤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서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대까지 좀 주가들이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보다 조금 덜 오른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좀 순환매기가 나타나는 그런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또 다시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 장세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적인 상승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군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 섹터에서 좀 순환매적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시청하면서 어느 쪽에 과연 수급들이 지금 풀려 있는지 그거를 조금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 쪽으로 힌트를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서 좀 짧게 끊고요. 오늘 화면으로 오늘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대차거래 잔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코스피 시장은 물론 랠리를 보인 코스닥 시장에서조차도 대차 잔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대차거래 잔고 합계는 지난달 말 기준 50조 1,054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이 필요한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투자 방식이죠. 문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주가의 하락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많은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두고 여전히 박스권을 뚫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역시 대차거래 잔고 증가는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의 예견처럼 증시는 하락 국면을 맞게 될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대차거래 증가에 따른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네, 결국은 대차 잔고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좀 추가적인 욕심이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식에서 대차거래, 대주거래라고 얘기합니까? 예. 대주거래, 그 다음에 또 신용, 예. 이런 걸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좀 판단하고요. 신용 같은 경우야 워낙에 좀 많이 썼었죠, 예전 같은 경우. 예. 예. 신용을 쓰셨어요? 예, 주식하면서 신용이나 미수 안 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강한 발언이신데요. 예, 마치 안 쓰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예.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신용, 혹시나 신용이나 미수, 저는 안 썼습니다. 예, 한 번도 써보시지는 않으셨죠? 역시 바른생활사나입니다. 우리 조민규 멘토님은 바른생활사나이인 척 하지만 바른생활사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자, 신용, 이거 왜 쓰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을 더 부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명확하다, 올라갈 것이 명확하다 싶으면, 신용이란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신용이란 것은 분명히 반대 매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흔히들, 주식으로서 돈을 날렸다기보다는 욕심이 커져서, 돈을 전체적으로 잃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레버리지를 높이는 한 방법이니까 이걸 마냥 비판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이 늘고 있는 현상 때문에 주가의 어떤 향후, 주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신약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신용이라는 것 자체는,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좀, 투자금을 빌린 상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종목군들 쪽에 이제 집중화되거나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많이 올라간 상승을 한 종목군들 쪽에 이제 그 신용 비중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흐름들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게다가
본인이 투자했던 금액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심리적인 그 안정감보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이제 그런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막아서는 흐름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밤대 매매라던가 혹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주식을 또 급하게 또 팔아야 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이제 반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있어서의 신용 거래라던가 대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우려감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 나타났었던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 쓰는 롱숏 펀드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주식은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보유를 해 나가지만 숏이라고 해서 이제 공매도를 치거나 대차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이제 대차 거래를 이제 병행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이제 두 가지 시점에서 이제 주식 대차 거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고 주가가 더 하락하겠다라는 어떤 하락세가 눈에 띄게 좀 보여지는 판단이 들었을 때 대차 거래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두 가지 관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쪽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겠지 하면서 이제 주가의 하락을 예상을 하면서 이제 대차 거래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 시장 쪽은 주가가 더 떨어지겠다라는 더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대차 거래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들은요. 주식에 있어서의 고점과 저점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인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했더라도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은 오히려 손해로 이제 돌변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수급적인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어떤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도가 있는 거래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래소 쪽에서 나타나는 대차 거래,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하락을 예상하고 이제 들어왔다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러한 매수분들을 환매수 시키면서 주식을 되갚아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여기가 고점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미리 어느 정도 좀 그 대차 거래를 걸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다시 그 주식을 또 사가지고 그만큼의 수량들을 또 채워줘야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물론 이제 우려감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남아 있지만 오히려 시장의 상승을 조금 더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차 거래가 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모래 주머니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를 올리게 되면, 그들도 같이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본인의 이익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대차 거래라는 것이, 좀 욕심 많은 부분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자는 부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 이제 전문가님들이 표현하기를, 모래주머니를 달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모래주머니를 단 종목들이 쉽게 또 잘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일단은, 뭐 상승한테 부담이 되는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차 거래라는 것이 신용이 실제로 높았던 그 물량 섹터들이 사실상 그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좀 많이 높았던 쪽이 3D 프린트 쪽인데 그쪽이 사실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신용 물량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 대차 거래라는 것이 결국은 진짜 상승이 제한적 요인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차 거래를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상세히 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사실 뭐 대차 거래와 공매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다른 걸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무래도 가격 하락과 관련된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없는 걸 빌려갖고 미리 파는 형식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에 대한 배팅이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매도와 대차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역시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서 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빌려서 팔든 지금 있는 주식을 팔든 간에 어쨌든 간에 주식은 새롭게 사줘야 된다는 거 대차 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팔았던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는 의무감이 어쨌든 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리고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폭이 크게 나올 때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던 종목 쪽에 있어서 주식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차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언제 대차 거래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느냐 그리고 대차 거래와 관련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언제쯤 소화가 되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언제쯤 되갚아줘야 되냐에 따라 갖고 매력적인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인 만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보다는 약간 좀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월 초 대비해서는 충분히 현재 시점 가격 대비가 그렇게 싸다라는 인식이 현재 들만한 그런 가격은 아니고 이제 15년도 들어서 분명히 현재 지수 때는 초반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연초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주가가 하락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 많이 퍼센테이지가 증가했던 종목 쪽에 있어서는 우선 현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러한 여파 속에서 종목이든 지수가 좀 내려갔을 때 그때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심기현 멘토님 얘기는 굳이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결코 안정적인 그리고 기여를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런 대차나 신용 이런 쪽에 어떤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돈을 크게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일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 많은 물량,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이 올랐을 때 이제 돈을 버는 것을 불마켓 구조, 황소도 돈을 번다 그러고요. 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돈을 버는 구조,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그죠? 곰도 돈을 번다고 하는데, 이 신용이나 대차, 이런 욕심 많은 돼지들은 늘 망한다는 얘기를, 주식시장 격언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지금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만약에 혹시나 들고 계신다면, 신용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 이렇게 짤막하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2월 3일 화요일이죠. 막상막하투명에서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 포트폴리오인데요. 오늘장 GNC 에너지가 4.7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4.1%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포피아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의 준비로 내일 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신기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GS 리테일이 8.17% 급등 마감했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11.6%의 높은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센스 종목이 오늘 장 중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고요. 잠시 뒤에 이 의견 좀 AS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동안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승승장구해오던 정재웅 멘토의 게임빌이 30%의 수익률로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1위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죠? 3위는 이정수 멘토의 ICD가 23.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1위 벌써 나버렸네요. 그죠? 1위 바로 장대진 멘토입니다. 31.8%로 오늘장 1위 자리를 올라섰습니다. 처음으로 올라서셨네요. 그죠? 장대진 멘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99.1%의 누적 수익률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일도 99%였는데요. 좀처럼 이 100%를 잘 못 뛰어넘습니다. 그 뒤를 조민규 멘토가 86%의 누적 수익률로 2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3위는 손대상 멘토가 52.3%의 누적 수익률로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보시죠. 예, 100%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이정수 멘토가 몇 번이나 지금 누적 수익률로 100%를, 지금 도전해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늘 99%대에서 멈춰서 다시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자,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조민규 멘토님은 단 한 종목으로, 그죠? 100%를 딱 기록했단 말입니다.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조민규 멘토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AS도 신나게 좀 해주시죠. 예. 예, 일단 첫 번째 네페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9,000원대를 한번 돌파한 이후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고점권에서 약간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 쉬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제자리로 갖다 놓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좀 강한 추세를 좀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21 이평선이라고 하죠. 21 이평선을 크게 하였던 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거기서 저점을 잡고 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네페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LSI 쪽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업황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한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리노스인데요. 리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도 약간 좀 주춤주춤 걸었었던 흐름들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좀 강하게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좀 들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 걸리는 패턴으로 좀 진행은 되어지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저점의 지지력이 좀 확인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보면 계속해가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느리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병행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2,800원 정도 특히나 이제 3,000원대에 있는 직전 고점만 돌파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시원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SFA인데요. 방송 추천 이후, 편입 이후에 약간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약간, 저점에서 반등을 보여줬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특이한 어떤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그 변동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좀 진행됐던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저점권에서 중기적으로 좀 매수 전략을 좀 짜보신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충분히 좀 좋은 수익률로 변해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강하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번 1차적인 상승 이후에 한번 단기적인 조정, 그 다음에 또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눌림목을 형성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어떤 우상향적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탐방을 다녀와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올해 어떤 성장성,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적인 특징적인 부분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좀 괜찮은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만 좀 명심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인포피아인데요. 인포피아는 내일 이제 새로운 신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내일장 시초가에서 좀 정리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는 하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좀 유지해 놓고 있고요. 지금 단계는 단기적인 좀 저항권을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었던 이제 14,500원 정도죠.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여기에 있는 물량만 소화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15,000원 이상까지도 단기적인 좀 탄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유하신 분들은 꼭 방송에서 제외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매도하셔가지고 파시는 것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진짜 꼼꼼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겸 멘토님, 드디어 GS 리테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예, 상세하게 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BGF 리테일을 추천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러게요.
그때 BGF 리테일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죠? GS 리테일. 그래도 GS 리테일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BGF 리테일이 현재 시점 현재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CEO가 GS25보다는 좀 더 많다라는 점유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업계 대장주가 BGF 리테일이지만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 인식에 있어서는 약간 뭐 GS25 즉 예전에 LG25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장주는 좀 GS 리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관심 종목 편입을 해드렸는데 BGF 리테일이 신고가 달려 나왔지만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8.1%대 비교적 큰 폭의 양봉 형태로서 좀 대규모 매수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가 대비해서 충분히 높은 그런 종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장은 GS 리테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최근에 유통 관련된 업종군들이 오늘장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미뤄봤을 때 유통업종 내 최근에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세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BGF 리테일을 비롯한 편의점 업계 종목은 대세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4에서 5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저항 라인 상승에 대한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한 26,700원 정도의 그러한 매도의 저항 라인을 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GS 리테일을 좀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디톡스 뭐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들고 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흐름은 좀 고가권에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늘장 6.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신고가 경신과 관련된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40만 원이라는 약간의 좀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작년에 11만 원대의 주가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추 4배, 한 대략적으로 한 3.5배 정도의 그런 상승이 1년 동안에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담 요인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 요인은 완화되면서 관련된 가격대 뚫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40만 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1은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S1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리 사회 패러다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 번쯤은 매수를 하시고 또 어느 뭐 매주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부분을 편입을 하셔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주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은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약 4%대의 수익률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2에서 3주 전략으로 해서 한 10% 안팎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꽤 고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CCTV를 비롯한 개인 보안 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은 갖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안타까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센스 그리고 최근에 휴비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에 대한 타이밍에 조금은 엇박자가 나면서 조금은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 관련된 섹터라든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탄력만 받아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손주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손주가는 터치했지만은 이 종목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에 대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6만 원에 대한 지지 라인 형성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어제장부터 조금은 시세가 좀 분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차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매개세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날씨 풀렸다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주로 다시 한번 골프존도 언급될 가능성 높다. 홀딩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28,000원대 터치는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28,000원 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27,500원대까지 혹은 27,000원대까지 단기로도 대응 전략을 짜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또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민규 멘토님의 히든카드, 그리고 추천 포인트, 그리고 예.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그 편입 시도를 하는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오늘 이제 수익률 랭킹에 다시 이제 올라왔던 종목을 보면 이제 네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장비 내에서도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이면서도 반도체 내에서 후공정을 담당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업황의 호조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영업이 이제 5조를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있는 유수한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실적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설비 투자 역시도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했었던 장비뿐만 아니라 신규로 만들어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 역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한미 반도체가 만들었었던 뭐 디램이라던가 이런 쪽 장비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된 매출이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반도체 그와 관련된 특히 장비 업체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이제 필두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는 해외 쪽에 있는 뭐 대만이라든가 유럽 뭐 이런 쪽의 그 업체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 쪽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전반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통해서의 어떤 시장 확장성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안정성도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올해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에서도 꾸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라던가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자체가 이제 캐파라고 하죠. 캐파가 증설됐을 때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지만 반도체 업체 같은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캐파에 대한 증설들보다는 후공정 쪽에서 미세 공정이라던가 어떤 그런 어떤 후공정 쪽에 있는 장비들이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그 현재 그 기술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차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랐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17,000원 후반부터 대략 16,000원 정도 꺼내서 계속해가지고 좀 박스에 gat혀 있었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쉴 만큼 좀 쉬지 않았나. 그래서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 그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자체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이제 17,550원에 끝났는데요. 17,500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흐름들이 있어서 손절가는 한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면서 내일장에 한번 편입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또 후공정 업체를 들고 오셨습니다. 뭐 이번에도 유닛 테스트하고 유닛 테스트처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습니까?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좀 크고요. 시가총액이 4,5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도 과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 흐름들이 있지만 업종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후공정 업체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익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유니테스처럼 뭐 500% 가까이 뭐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돈 10만 원 가야 되는 흐름이라서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뭐 이 가격권보다는 좀 더 나은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심기현 멘토님의
히든카드, 그리고 추천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은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앞서 새로운 이슈에 조금 목말라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목말라 있는 이슈가 오늘장 약간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호텔신라 쪽에서 이제 해외 진출과 관련된 가능성이 언급됐다라는 거 사실 이 관련된 부분이 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호텔신라가 지금은 국내만 어느 정도 조금은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 아무래도 호텔신라, 삼성그룹과 그에 따른 인맥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에 역시나 해외 진출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에 따른 짧은 기간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명한 네트워크 및 그와 관련된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인 만큼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점 봤을 때 그동안 호텔신라가 가질 수 없었던 혹은 적게 가지고 있었던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뭐 해외에 있어서 이 관련된 호텔신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군에 대한 적극적인 M&A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는 역시나 외형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형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같은 경우에 오늘장 약간은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충분히 이 관련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호텔신라가 주가 흐름이 2015년 들어서 약간 소외되었던 것은 뭐 국내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약간은 뭐 이유로 들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창의공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기대치가 워낙 높게 형성되었던 부분에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분명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즉 2013년 대비해서 크게 개선된 것은 눈으로 분명히 확인이 되었던 만큼 호텔신라의 실적 개선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시기적으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순 같은 경우 중하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춘절과 그리고 국내에 구정 연휴와 관련된 이벤트, 즉 대형 명절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이슈에 있어서 국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국내 출입국수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여타 중화권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여행객이 올 거고 또 얼마를 쓸 거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될 거라는 이슈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 만큼 호텔신라 잘 아시겠지만 중국인 관광 수혜주로서는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GS 리테일이 높아지는 것처럼 최근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호텔신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목표가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 지금 10만 5천 원대 종가 형성되었는데 11만 5천 원대까지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연중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참 기대는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3세들이죠. 3세들의 지배 구조가 조금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나타난 부분인 변동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호텔신라는 외형 성장 쪽에 있고 이게 지금 중국 춘절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춘절에 요커들이 좀 몰려온다면 호텔신라에 또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알찬 시간이 돼보고자 했는데 시간이 늘상 모자라네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